문성화입니다. 지나가던 문과생입니다. 최근에 만화가 주호민 작가님과 특수교사 간에 있었던 법적 분쟁이 어느 정도 결론이 나왔습니다. 2심에서 특수교사 측에 무죄가 선고되었죠. 몰래 얻어낸 녹취록은 증거 효력이 없다는 점이 판단의 주요 근거라고 하네요. 불법 녹취가 증거 효력이 없는 것은 잘 알려져 있죠. 법정 드라마에서, 소설에서, 그리고 소설보다 더 소설 같은 실제 사건을 통해 감청과 도청을 통해 어떤 증거를 제정하는 것은 불법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도청이 불법적이라지만 그 사람이 실제로 그 말을 한 게 맞잖아요. 그 사실을 세상에 알리는 것인데 왜 불법으로 때리고 증거 효력 인정 안 하면서까지 입국것을 갈기는 걸까요? 그건 이 처분의 핵심 요지가 사실관계를 따지는 잘잘못에 있는 게 아니라 개인적인 관계의 신뢰성을 보장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입니다. 역설로 한번 풀어보자고요. 만약에 수집 방법이 어떠하든 다 증거로 인정해 준다고 칩시다. 그러면 우리가 사람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누군가는 내가 긴장 풀고 농담으로 한 말을 몰래 녹음했다가 앞뒤 잘라서 날 죽일 놈 만들 수도 있겠죠? 물론 전체 녹취록을 요구하면 되죠. 근데 시작부터 자를 부분부터만 녹음했다면요? 편집된 버전을 내놓고 원본이라고 우긴다면요? 물론 나도 녹음하면 되죠? 이러면 이제 대불신의 시대가 열리는 것이고 이 불신의 비용이 어마어마한 비효율을 발생시킵니다. 그 비용은 오롯이 녹음기 사야 하고 녹취록 보관할 외장하드 사야 하고 서로를 의심해야 하는 우리 몫이죠. 이 사회적 비용을 억제하기 위해 우리는 법을 통해 개인 간의 신뢰를 보장하는 다양한 장치를 만들어뒀습니다. 그 중 하나가 과도한 훈장질을 지향하자는 원칙이죠. 우리 모두 어느 정도 부끄러운 치부를 갖고 삽니다. 그걸 적절히 감추며 사람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일 뿐이죠. 그 가려둔 부족한 모습을 굳이 들춘들 그걸 인간이 보완해서 완벽한 존재가 될 수 없음을 알기에 우리는 그 불가피한 부족함을 용인해 주기로 했습니다. 남들에게 피해를 주지만 않는다면요. 이게 한계를 인정하는 줄건 저 정신이고 그 결과 얻어낸 우리의 권리가 바로 프라이버시입니다. 물론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그 교사의 프라이버시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특수학급 교사라는 직업적 특수성을 감안하여 그 업무에 대해 잘 모르는 비전문가들의 시험이질로부터 보호가 필요하다는 점은 구조적으로 비슷하다 할 수 있습니다. 자폐아동을 다루는 것은 정말 힘듭니다. 말로 타이르고 훈육하는 수준을 아득히 넘어서는 일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해당 아동을 다루는 기술적인 접근이 필요한데 이게 저희 같은 비전문가가 볼 때는 학대로 비칠 수 있어요. 마치 태권도 배울 때 다리 찢는 것처럼요. 그거 못하게 막으면 태권도 발차기 못 배워요. 특수교사들을 비전문가들의 신우이질에 고스란히 노출시킨다면 전문교사들은 그 직업을 포기할 것이고 그러면 결국 그 전문기술이 필요한 자폐아 가정이 그 피해를 돌려받게 되겠죠. 관계없는 제3자의 정서적 만족감을 위해 전문가와 그 전문가의 기술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모두 피해를 보는 꼴인데 이게 맞습니까? 결국 법이라는 것은 사람의 이익을 위해 만들어집니다. 그게 아니라면 법을 이용해서 종신집권하려는 독재자를 어떻게 비난하겠습니까? 그래서 법은 결국 어느 정도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공리주의로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공리주의 싫어합니다. 사실 이 판단의 근거를 잘 생각해보면 오늘 썸네일로 보고 들어오셨을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라는 법과 개념이 맞닿아 있습니다. 사실을 사실대로 말했는데 왜 명예훼손이냐? 예, 맞습니다. 문제가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없어야 할지도 모르죠. 하지만 적어도 찬성할 근거가 아주 없지는 않다는 것 정도는 공부하는 셈치고 수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제가 누구네가 지 방구석에서 깨야동 보는 걸 까발렸다고 칩시다. 그걸 까발려서 누가 이익을 보나요? 그냥 그 사람에 대한 혐오의 책임이라는 부담만 서로 나누어 지게 됩니다. 이건 앞서 말한 비효율의 악덕에 해당하고 그래서 지양되어야 하죠. 하지만 또한 그 사람이 자기 성향을 숨기려고 험한 아가씨 하나 잡아서 위장 결혼하려 했다면 그걸 까발려서 그 아가씨 인생을 구해줄 수 있을 테니 사회적 유익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행동에 정당성이 생기겠죠. 그래서 주호민 작가님의 사례에 있어 온 세상과 전문가까지 나서서 특수교사 측의 편을 들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주호민 작가님이 승소하게 되면 우리는 그 판례로 인해 사회적 비용을 너무너무 많이 감당해야 하거든요. 사실을 사실대로 밝혔을 때 사회적으로 개인적으로 해악만 발생한다면 우리는 그 사실을 수용해야 할까요? 이게 참 골 때리는 문제입니다. 이게 조금만 악셀 밟으면 애미애비 홀랑 팔아먹고 자식 새끼 인생도 망치는 유교 탈레반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사람들이 모두 불법을 따르며 악한 것으로부터 이익을 얻는다면 우리는 왜 그 악을 처단해야 할까요? 이것에 대한 반론이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람들의 지금 당장의 단편적인 이익을 초월한 궁극적인 이익에 대한 믿음과 추구, 곧 선함입니다. 축하합니다. 당신은 방금 종교의 존재 가치가 무엇인지를 살짝 찍먹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저는 이만 마저 지나가 보겠습니다.